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지난주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한 데 이어 시그네처 뱅크도 파산을 함으로써 미국 금융 역사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대형 금융사 파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주중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 등이 장중에 주가가 한때는 50%에서 80%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다른 주들도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커져서 매우 그 투자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초조하게 지금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 은행들이 파산을 했는지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ESG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ESG는 어떻게 이 금융사의 은행들의 파산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은행들이 도산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꼭 나쁘지만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율 구독료와 후원 덕분에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후원 방법을 선택하셔서 적은 액수라도 보내주시면 마이클 심 TV 영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좀 복잡한 이야기가 돼서 제가 말을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자, 이 은행 파산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은 2008년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프라임이라는 것은 등급이 좋다는 얘기죠. 근데 서브라는 것은 밑에 아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집을 산다거나 해서 은행에서 이 론을 얻는 것을 그 융자를 얻는 것을 모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를 얻을 때는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의 은행들이 이제 집 살 사람은 다 샀고 그 주택을 못 사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신용이 안 돼서 융자를 못 받는 사람들이니까 여기를 타겟을 한 겁니다. 이 마켓을. 그래서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막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매우 그 나쁜 그 부도덕한 그런 비도덕적인 론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론을 빌려주면서 원금은 못 갚게 하고 이자만 처음에 얼마 뭐 일정 동안 이자만 갚는 이런 것도 있었고 조금만 다운페이를 해도 아니면 노다운으로도 막 빌려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가다가 이 돈을 신용등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빌렸기 때문에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기지를 페이를 못하니까 이제 집을 차압을 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모기지에다가 모기지 백트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모기지와 관련된 금융상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펀드에다가 투자한 사람도 있고 그런 은행도 있고 또는 다른 식으로 모기지와 관련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도 이 모기지를 못 갚으면서 그 집을 뺏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투자한 투자 상품도 같이 그냥 막 이게 그 내려가 버린 겁니다. 가치가. 그러면서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뭐 AIG라든가 BY 멜론이라든가 뭐 시리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그 굵직굵직한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이런 그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났고 아니면 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 이때가 오바마 정권의 초기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워싱턴에서 민주당과 그 공화당이 서로 그 팽팽하게 이견을 가지고 그 밀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공화당 의원들의 그 다수는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국가답게 이렇게 부실 운영을 한 책임을 물어서 중역들은 깜빵에다 집어넣고 이 그 도산하는 은행들은 그냥 도산시켜야 된다. 라고 이제 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와 반대로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서라도 이 은행들을 다 살려내야 된다. 너무 은행이 많고 이게 도산이 되면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전 세계 경제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게 그 민주당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민주당이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민주당의 그 의견에 뭐 공화당도 같이 나중엔 할 수 없이 동조를 해서 양당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살려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해서 QE 정책이 들어간 겁니다. 이건 뭐냐면 돈을 필요한 만큼 무제한으로 찍어서 시중에다 무제한으로 풀어내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QE 정책에 의해서 돈이 시중에 무진장으로 풀리면서 미국은 그 아주 저이자 또는 거의 무이자 상태의 그 금융이 돈을 엄청나게 싸게 빌릴 수 있는 이러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부실 운영을 하고 국가가 국가의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 은행들을 다 살려냈는데 아무도 감옥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이 부도를 냈던 은행들은 구제금융을 받아서 구제가 된 다음에 그 중역들은 보너스를 받아간 그 은행도 있어요. 자, 국가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고 집을 뺏기는 사람들은 줄줄이 나오는데 은행과 월스트리트는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익은 자본주의식으로 손해는 사회주의식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신이 난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금융회사들이 그 구제금융을 받아서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서 운영상 이익이 생기면 이건 자본주의식으로 자기네들이 이익은 취한 거예요, 은행이. 그런데 손해가 난 것은 민주당 정권을 통해서 국가에다가 떠넘겼기 때문에 국민이 떠안은 겁니다. 사회주의식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금융회사 중역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아하,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도 깜빵을 안 보내고 우리를 오히려 도와주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투자하고 그 돈 장사를 열심히 할 필요 없이 그저 정부에만 잘 보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fiduciary duty를 저버린 거예요. 자, 이 fiduciary duty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객이 맡긴 돈을 금융회사가 축적된 그 투자 경험과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돈을 최대한대로 불려서 고객에게 주는 거, 이게 fiduciary duty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정부가 구제금융을 해주는 것을 보고 이 가장 중요한 금융회사의 fiduciary duty를 저버리고 정부의 그 아첨하고 정부와 같이 정부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식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오바마 민주당 정권은 이렇게 망해가는 금융회사들을 국민 세금을 거둔 돈으로 살려주면서 DEI를 요구했습니다. DEI라는 게 뭐냐면은 D는 diversity고 E는 equity고 I는 inclusion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의 다양성, 그러니까 흑인이나 소수민족을 많이 채용해라. 그 다음에 equity, 이건 뭐냐? 공평하다는 얘기거든요. 공평하라는 건 뭐냐? 백인만 또는 특정 학교 출신만 하지 말고 공평하게 여기저기 막 섞어서 고용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프로모션, 그 승진도 이렇게 흑인이나 이렇게 그 이 소수민족들 올려라, 실력과 관계없이. 그 다음에 I, inclusion, 똑같은 얘기입니다. 흑인이나 소수민족도 포함시켜라.
그래서 이 DEI를 당시에 민주당이 사회주의식으로 그 금융회사들을 살려주면서 DEI의 부서를 만들고 DEI를 담당하는 그 이 중역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라라고 요구한 게 이 사회주의식으로 금융회사에다가 족쇄를 채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 금융 기업들이 정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한술 더 떠서 스스로 만들어낸 게 ESG입니다. E는 environment고 S는 social justice, G는 governance예요. 그러면은 environment는 뭐냐? 환경, 민주당이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social justice, 사회정의. 이건 뭐냐? 소수 약자를 우대하자. 그래서 뭐 동성연애하고 이러면 그냥 우대해주고 이런 정책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G, governance는 뭐냐면 이 환경 정책과 이 소셜 저스티스를 얼마만큼 회사 운영에서 많이 적용을 시키고 이것을 규정으로 삼아서 이 두 개를 잘 운영하고 이 두 개가 잘 활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느냐, 얼마나 이것을 관리를 잘하느냐가 governance입니다. 이게 ESG예요. 그래서 ESG 정책을 실시한 은행들이 뭐 그동안에 동성연애 하는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직원들이 뭐 커밍아웃을 하면은 그것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자기 은행 선전하는데 뭐 광고를 내고 그 다음에 무슨 BLM 로고 같은 거를 은행 로고랑 같이 붙여서 하는 이런 미친 은행도 있었고 이런 은행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풍력 에너지나 그린 에너지나 뭐 이런 거 하는 데는 뭐 이자를 매우 조금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런데 그냥 무료로 도네이션도 하고 그러니까 fiduciary duty를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 뭐 기후 변화 이런 데에 뭐 지구의 건강을 걱정한다, 뭐 이런 광고를 내보내고 자기네 은행의 재무 상태나 재정 상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지구의 온도를 걱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은행이 변해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와 가지고 있는 애들을 장학금을 줘 가지고 자기 은행에 취직을 시켜서 매니저를 만들고 또 그거를 영화화해 가지고 뭐 광고를 쓰고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고객들이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나 그런 서비스를 잘 팔면은 그 회사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은행들은 15년 전부터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한 게 아니고 ESG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나 무슨 environment나 이런 거를 걱정하고 소수민족이면은 우대해가지고 승진시켜주고 이런 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자가 워낙 저이자로 간 세월이 계속 오래되니까 그래도 뭔가가 이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이자로 정부 돈을 갖다가 뭐를 샀느냐면 미국 국채를 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US Treasury Bond는 꽤 이자를 주는 편이니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무이자 상태로 돈을 빌려다가 정부에서 무이자나 비슷했죠. 지금 15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미국 정부 채권을 사서 거기서 주는 이자를 따먹으면서 장사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바이든이 미국에서 석유 생산하는 거 중단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고유가가 같이 막 뛰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15년 동안 지속해오던 무이자 저이자 정책을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엄청나게 샀던 채권이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왜냐? 이제는 은행도 이자를 많이 고이자 시대로 접어드니까 은행도 이자를 주니까 돈이 채권에서 은행 저축이라든가 은행 상품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정부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빌려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많이 긁어 모은 이 채권이 그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financial unbalance가 난 겁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는 이분이 버니 마커스라고 홈디포 설립자인데 이 은행들 망하는 거 당연하다. 은행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지구온난화 같은 데 신경을 쓰고 있으니 이 은행 안 망하겠느냐? 당연히 망하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뱅크나 시그네처 뱅크뿐만 아니라 아까 그 주식이 들락날락하고 막 50% 80%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가 웨스턴 얼라이언스 이 은행들 다 이게 워크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시그네처 뱅크 같은 경우에는 참 재미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그네처 뱅크는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거래하던 은행인데 트럼프 말기에 1.6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야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네 은행의 오랜 고객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클로즈하고 돈을 돌려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할 은행이 미리 알아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계좌를 클로즈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구해준 거죠. 이미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은 운이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필 규정입니다. 자기네들이 정작으로 고객의 돈을 받아다가 열심히 그 자기네 전문 지식을 통해서 또 투자 경험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 장사를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ESG에 빠져서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초기에 뭐 은행이 이렇게 파산하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꼭 나쁜 것도 아니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이든이 워키즘으로 시작해서 국가 경제 망쳐놓고 인플레이션 해서 물가 올려놨는데 또 역시 그 워키즘에 의해서 워키즘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은행이 파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키즘은 당연히 안 되게 돼 있고 이제 워키즘이 무너지는 게 이렇게 우리들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마이클심 TV를 주변에 많은 분들께 소개시켜 주시고 영상을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